오늘 미국장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직 장이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유럽장도 많이 깨졌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어제 많이 깨졌습니다. 오늘 장 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이 개파락 급락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공방을 치고 있는데, 좀 전에 요 직전에 있던 요 돌파선을 돌파하고 올라가긴 했는데 급락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 보기가 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미시건 심리지수의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3% 나왔어요. 예측치가 2.8이었는데 그 이전에 2.8이었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고용 발표들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실업률은 4.2에서 4.1로 내려갔고요. 예측치는 4.2였는데,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수 월간 변동이 25만 6천이 나왔습니다. 16만 4천으로 내려갈 걸로 예측했는데, 저도 이게 내려갈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게 주식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고용이 더 좋아지면서 주가는 아래로 밀리고 있어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좋은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다? 금리가 압박받을 거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고요. 채권 수익률은 10년 국채 수익률 급등했죠. 4.7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3% 올랐어요 지금. 그리고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채권 가격 급락하고 있고, 주가 급락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이 반응하면서 또 올라가고 있고, 주식이 조정받으면서. 이게 경제의 펀더멘탈하고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왜냐면 경제가 괜찮으니까 채권 쪽보단 주식에 베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데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표상으로 혼재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최근 동향을 보면 좀 이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혼합해놨는데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얘가 지금 현재 직전에 이거 선 차트로 보면 여기가 바닥점이었거든요. 여기가 바닥점을 뚫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려와 있고, 이게 여기 이게 인도거든요. 인도가 경제가 굉장히 좋고 주가도 굉장히 셌었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주가가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이게 뭐냐면 이게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경제가 그나마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얘가 사실은 작년 7월, 8월? 7월 이후 이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하나 더 중국 지수. 요게 중국입니다. 얘가. 중국도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공격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끄집어 올리면서 급등했던 주가가 윗방향으로 더 이상 뚫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파란색입니다. 뚫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여기 있는 바닥점을 뚫었고요. 1차 바닥점. 여기 있는 2차 바닥점에 근접했습니다. 지금 붙었죠. 여기 2차 바닥점에 붙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을 계속 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들이 안 바뀌면서 얘가 밑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좀 중국 얘기는 오늘 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잠깐 그거 지표 하나 보여드리고 갈까요? 자, 이 차트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CPI거든요. 이게 PPI인데 CPI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진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 보면 PPI는 아직도 마이너스 영역대에 있고 이 위로 제로로 붙으려고 하는 강도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 측면, 소비 측면에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거가 경기부양책을 대규모로 때렸는데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뭔가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잘 안 먹히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주택시장은 주택 가격 정도 같은 경우나 주택 판매나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약간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이 이게 스탁스50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검은색이 왜 닥스로 나왔어? 연두색. 이게 스탁스50입니다. 얘도 그렇게 미국만큼 세진 않게 움직였거든요. 유럽 그 주요 국가들 지수의 혼재 인덱스가. 그런데 특이하게도 독일이 경제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닥스는 미국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쭉 올라가서 참 특이합니다. 주식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약간 흐린색 요게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은 지금 뭐 대규모 그 채권 발행 때문에 국채가 요동치고 있다 뭐 이걸 난리를 치고 있는 보도도 올라왔는데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프랑스입니다. 얘도 그렇게 녹록치 않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데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 그나마 독일이 주가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 생각에는 트렌드 자체가 연초 들어와서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이 크게 조정이 있은 이후에 이거 한번 추가 조정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하도 강도가 세서 급격히 반등하고 나서 이 반등세가 밑방향으로 조정받고 다시 반등했는데 얘를 못 뚫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힘을 잃고 있어서 추가 조정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 중에서 여러 가지 혼합해 놓은 건데 이게 비농업 부문 전체 고용수 오늘 데이터 나온 겁니다. 요게 그 25만 2천인가요? 하여튼 전체 그 비농업 부문 전체 고용의 월간 신규 고용 숫자죠. 얘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얘가. 최근에 발표된 ADP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발표하는 월간 그 고용 숫자 변화가 내려왔기 때문에 얘가 내려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틀어진 겁니다. 지금 저도 잘못 예측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보면 약간 바뀌고 있다는 트렌드가 보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풀타이머하고 파트타이머거든요. 근데 이 짙은 색은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요. 여기 있는 얕은 색 있죠? 엷은 거. 요게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그런데 이 풀타이머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풀타이머가 줄었었던 건데 12월 달에 돼서 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월 단위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좀 플러스로 터닝해서 이 고용 패턴의 변화가 일단 12월 달에는 뭔가 일정 부분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대선 트럼프로 바뀌면서 그 심리수가 급등했잖아요. 그 소규모,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데이터 중에서 그 심리수가 급격히 급등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12월 달에 반영이 되면서 고용 지표도 좀 좋아진 것 같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적인지는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까요? 요건 뒤에 설명드리고 그리고 요게 뭐냐면 이게 미국의 그 사업 신청 이건 처음 보여드린 데이터인데 이 사업 신청하는 거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사업 신청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이거는 전체 죄송합니다. 이 한동안 안 하더니 잠깐 심호흡 한번 했어요. 소리가 끊겼을 것 같은데 요 파란색이 전체 사업 신청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얘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애들 얘는 4쿼터 안에 최근 이제 앞으로 4쿼터 안에 완성될 수 있는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제로단에서 올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플러스 단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조금 작년에 진짜 지지부진하게 전년에 비해서는 하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꼼짝꼼짝 올라오고 있는 게 이게 트럼프의 신정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상관관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 파산 숫자거든요.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증감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2020
2022년도, 요게 2023년도, 이게 2024년도에 그 비슷한 주가 이제 그 월, 일, 주, 그 주입니다. 위클리. 위크에 발표한 파산 숫자거든요. 그런데 파산 숫자가 12월 달에 갑자기 22주에 요 이전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 12월 요게 12월, 요것도 12월이잖아요. 요 마지막 주 같은데 마지막 주에 급락하면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거든요. 이게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용지표, 좀 전에 버렸던 12월 달 고용지표도 그렇고요. 신청 건수는 약간 추세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 이전부터 움직였으니까 9월 달 뭐 이렇게 이거는 괜찮은데, 이게 파산 건수도 지금 일반적으로는 2023년도 2년도 높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차이나 거네. 그래서 일단 고용 지표도 그렇고 이런 사업 신청이라든가 파산 건수도 그렇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일시적인 효과로 드러나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요 지표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얘가 추세적 조정을 더 받는다면 요거를 가정하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얘가 가계의 금융자산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입니다. 이게 나스닥 증감률인데, 나스닥 증감률은 오른쪽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왼쪽이에요. 근데 제가 이 나머지 두 개를 보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스닥을 넣어드린 건데, 자 보시면 이 파란색 있죠? 요게 금융자산 증감률이고, 요게 CPI입니다. 이 금융자산 증감률이 CPI 밑에 연두색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경기 사이클이 수축하는 그런 궤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이 초반부에는 주가가 많이 깨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가 일정 부분 궤도,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터닝하면서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궤도를 유지해요. 그러다가 밑으로 쭉 빠지면서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이게 경기 수축 쪽으로 이제 패턴이 움직이거든요.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근데 요 자산의 증감률이 나스닥 주가 지수하고 상관관계가 높다. 나스닥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하고. 그러니까 주식하고 미국의 그 가계의 금융자산의 증감은 주식하고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예요. 주가 쭉 올라가면 증감률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요거는 가계 자산들이거든요. 이게 총 자산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파란색 차트 전체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그런데 이거는 주식이고요. 요거는 연금 펀드거든요. 근데 연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과 주식에 같이 혼합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렌드를 보면 여기는 빨간 주식 포지션이 크죠. 움직임이. 이거에 따라서 파란 게 왔다 갔다 해요. 연금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뭐 이동평균선 같은 느낌을 약간 주죠. 최근 트렌드를 보면 상당히 많이 금융자산이 여기 쭉 늘었는데, 그게 연금 펀드는 그만큼 강도로 안 늘었고 이 주식 투자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나스닥이나 S&P 500 주사 늘어난 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금융자산 증감률입니다. 자 당겨볼게요. 얘가 금융자산 증감률이거든요. 이 금융자산 증감률은 리테일 세일이나 혹은 그 PC, 개인 소비 지출 중에 구스, 제품들을 사는 것. 이 PC의 서비스는 잘 흔들림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PC의 구스, 일반인들이 서비스 말고 제품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지금 안 들여다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가 힘들어도 애들 학원은 보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일단 서비스에 고금액을 지출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이미 소득이나 자산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기가 약간 좋아지지 않는 패턴을 보여도 그 소비 지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서비스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애들 학원은 보내야 된다는 둥,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잠깐 변동성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게 변동성이 큰데, 얘가 여기 보시면 리테일 세일하고 상관관계가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 리테일 세일은 요거
소득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소득의 증감률이 이 PC의 증감률하고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의 증감률이 쭉 추세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왜냐하면 주가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3분기까지 발표된 거거든요. 4분기까지는 괜찮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4월 달까지 주가가 좋았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주가가 좋게 올라왔었으니까 12월 달까지. 근데 얘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얘가 아랫부분으로 내려올 거라는 거죠. 이 뜻. 그래서 얘가 조정의 강도에 따라서 소비 영역에 지표들이 약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용 지표나 소비 지표가 반응을 할 때 긍정적으로 실제로 액션이 나올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제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그 조정 강도가 세면 소비에 대한 그 뉘앙스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다시 주가를 또 밀어내리는 그 현상으로 악순환 조건으로 갈지 아닐지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소비 이외에 고용 지표도 계속 안 좋아지는 게 나타나면 요거는 이 소비의 악순환에 더 이제 기름을 껴는 형태로 움직이고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추가적으로 주가 조정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고용 지표가 이렇게 12월 달에 이게 전체 고용 수가 튀는 거, ADP는 빠졌는데 전체 고용 수가 튀는 걸 보면서 이거 봐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파산 숫자도 지금 약간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래? 그러면 얘가 조정을 받으면, 얘가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으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조정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겠네. 경제지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라고 생각하고 매수 타이밍으로 들여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정 강도가 세면 일정 부분 매수로 진입하는데 경제적인 펀더멘탈은 좀 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반등에 대한 강도가 세질 형태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이게 경기가 다시 재확장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고용지표가 일시적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높아질지 아닐지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돼요. 다만 이게 그 연준 의원들의 그 예측치거든요. PC 물가지수의 예측치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PC 실제로 나오는 게 이 예측치의 중앙치보다 올해, 이거 2025년도 예측치가 이 정도 언저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기대치도 그렇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약간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일정 부분 압력이 있을 거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가 가장 주된 이유는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세 정책이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액션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측치만큼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갈지 아닐지는 변동성의 영역입니다. 트럼프가 액션을 어느 정도에 취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게 미시건 심리지수거든요. 미시건 심리지수가 떨어졌어요. 12월 달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1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현재 상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퉁퉁 튀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래하고 같이 혼합한 거거든요. 그건 밑으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 걸로 봐서 이런 패턴의 움직임이 좋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상업은행에서 대출해준 소비자 신용대출이거든요. 뭐 카드 대출이나 뭐 담보대출 빼고 다 모기지 관련된,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대출 빼고 모두 포함된 겁니다. 걔가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12월 달에 들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면 쫙. 그러니까 트럼프 이 추세적으로 쭉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그 트럼프 재선되고 나서 12월 달에 갑자기 쭉 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잔뜩 대출을 땡겨다가 12월 연말 크리스마스나 이런 걸 잘 보낸 건지 추세적으로 이런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니터링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심리수가 급등한 것을 그대로 이 신용 관련된 대출 관련된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보면 기대치는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치. 이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보여준 이런 긍정적인 거,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거나 혹은 뭐 신용대출이 쭉 급격하게 터닝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거나 이런 것들이 추세적인지는 우리가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파산이 급락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거라면 주식시장은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이 전고점을 뚫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연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조정 시점에 당연히 적절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조정 강도가 약간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 조정했던 거, 이 조정 강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일정 부분 한 10%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그나마 안정궤도라고 볼 수 있는데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합니다. 이 경제 지표들이 바뀐 걸 보면. 그런데 그게 완전히 안전할 만큼인지 추세적으로 바뀐 건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은 정리를 딱 해드리면 이 경제 지표가 움직이는데 약간 고용 지표라든가 혹은 대출 관련된 가계 대출 관련된 지표라든가 파산 관련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긍정 패턴에 주식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정을 받고 있다.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채권은 경제 좋아지는 거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약간 특이한 거이긴 하죠. 그 얘기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인지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그런데 경제 지표가 괜찮아진다면 향후에 이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이게 다시 반등하는 거에 대한 매수가 좀 더 유리해지는 관점인 거고, 반등했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거란 생각을 거두고 이거 전고점 돌파하고 1.5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연 상태에서 매수라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말씀드렸던 트렌드하고 약간 바뀐 부분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둬서 내용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